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김민광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간 펀드 시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워낙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펀드 쪽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펀드도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태고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3일 현재 뉴욕 증시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도 그 달러 약세 및 엇갈린 경제 지표로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4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펀드는 한 주간 0.28% 상승했습니다. 소위원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프론티어 마켓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양호한 반면에 헬스케어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4일 현재 31조 8,062억 원으로 전주 대비 3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순자 산액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1,447억 원 증가한 25조 5,650억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설정액 증가가 됐고 4일 기준으로는 그렇죠. 해외 주식 펀드는 플러스가 소폭이나마 네, 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펀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2015년 말 기준으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사실 새해부터 이제 약간 안 좋은 그런 이제 중국 본토의 급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투자처를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좀 더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리츠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좀 쉽게 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리츠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기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투자자에게는 증권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펀드인데, 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개념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리츠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리츠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리츠는 이제 1960년에 발효가 되었고요. 리츠 제도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 등 기관 투자자 등이 소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츠는 1990년대 초반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좀 지속을 했고요. 1986년 이제 세금 개정안은 리츠의 자산을 이제 자산 소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한을 좀 주면서 수익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츠의 IPO 붐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초반 그리고 부동산 소유 투자들의 과잉 공급 그리고 대출의 환경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증권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수요를 좀 모색하게 되었고요. 미국 리츠의 시가총액은 1994년에 400억 위안의 달러에서 2015년 8,360억 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다른 국가도 미국 리츠가 도입되면서 이와 비슷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츠의 역사를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미국 리츠가 뭐 가장 규모도 크고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로벌 리츠의 이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츠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수익률 부분을 좀 보시면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글로벌 리츠는 이제 주식 채권보다 높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제 이루는 것은 대부분 이제 배당인데요. 리츠 펀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리츠 펀드의 배당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리츠 배당에서 이제 배당률은 5.32% 그리고 글로벌 주식 장기 배당률은 2.31% 이렇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배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배당률이 높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리츠의 수익의 90% 이상을 좀 배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츠의 장점이라 보시면 분산 투자 부분입니다. 특정 지역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고요. 국가별로 분산되어서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별 낮은 상황에 인해서 투자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주식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런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성과는 굉장히 높은데 네. 그것에 반해서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리스크는 낮은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갖췄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리츠가 상장이 돼 있긴 해도 이게 네.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 맥을 같이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뭐 기초자산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 추이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상장과 그 비상장 부동산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같이 그 가는 차트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장 그 부동산과 비상장 부동산이 약간 괴리율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리츠 유동성을 위해서 실무자산 경기가 회복하는 것보다는 리츠 상장된 리츠의 그 회복률이 좀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인 그 리스크의 변동성은 이제 그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옐런 의장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네네. 좀 시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리츠에는 또 많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향후 전망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향후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좀 더 늦춰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부동산 사이클은 이제 기간은 평소 8년 이상 좀 이렇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이제 공시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그 펀더멘탈이 좀 계속 개선 중에 있고요. 그 히스토릭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보다 현재는 3~4%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과거 10년 평균이 3.868%의 프리미엄 수준 이하보다 낮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투자는 괜찮을 거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리츠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약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완만한 경제 성장과 저금리 환경 지속 예상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 하락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현재 낮은 성장 기대감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금리가 더 이제 장기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국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견고한 그 부동산 펀더멘탈인데요. 완만한 경제 성장으로 이제 수요가 촉진되면서 그 대부분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좀 제한되고 공시율과 임대료는 보합 혹은 또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부동산 회사는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그 포지션 부분인데요.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내부 성장성을 촉진하고 상장 부동산 회사는 대부분의 그 사모펀드 회사보다 낮은 부채 비율과 보다 좀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성장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좀 이렇게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펀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펀드는 이제 3가지 정도로 가지고 나갔는데요. 일단은 그 하나 UBS 글로벌 리츠, 그리고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 그리고 JP모간 글로벌 부동산 펀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세 펀드는 그 미국에 있는 현지 운용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 USB 글로벌 리츠 펀드는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하나 라살 리츠 글로벌 펀드는 라살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에서, 그리고 JP모간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JP모간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 UBS 글로벌 리츠는 이제 바텀업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바텀업 분석을 병행하면서 이제 변화와 사전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300개 이제 부동산 회사와 미팅을 거쳐서 약 400여 개의 그 투자 가능한 투자 유니버스를 정한 다음에 종목 분석 및 국가별 섹터별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약 70여 개에서 90여 개 정도의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 글로벌 라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리츠에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해지가 가능한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환해지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 재산의 그 50% 이상을 글로벌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약 30% 이하는 그 해외 부동산 주식 관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글로벌 부동산 펀드는 차별화된 그 투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펀더멘탈 중심의 리서치를 통해서 그 우수한 정보를 좀 획득하고 체계적인 그 밸류에이션을 거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과 상대적으로 낮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운용 규모는 하나 UBS 글로벌 펀드가 548억 원, 그리고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 펀드가 338억, 그리고 JB모건 글로벌 부동산 펀드가 62억 수준이고요. 세 펀드 모두 그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 좀 보게 되면 하나 글로벌 UBS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3.98,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 펀드가 마이너스 7.29, 그리고 JP모건 글로벌 부동산 펀드가 마이너스 6.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펀드 비용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펀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글로벌 리츠 펀드가 총보수가 A 클래스 기준으로 1.90%, 하나 라살 글로벌 펀드는 1.48, 그리고 JP모건 글로벌 펀드는 1.85%가 있고요. 선취 판매 수수료 각 1%의 선취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유의사항은 이제 글로벌 펀드, 리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환해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환해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그 환해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 시에는 그 임대료와 그 수익률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괴리가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